뉴스 시간입니다. 김경대 교통정보위원과 함께 교통 뉴스들 살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준비한 내용부터 소개해 주시죠. 네, 1906년부터 한강에 대한 결빙 상태를 관측해온 기상청에 따르면요. 2016년부터 결빙된 적이 한 번도 없었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올해도 지역적인 특성과 또 도로 환경에 따른 이런 빙판 사고들이 많았던 만큼요. 아직 그 겨울 전용 윈터 타이어를 장착한 차들이 있을 텐데 네. 영상 7도가 된다면은 사계절용으로 바꿔줘야 됩니다. 네. 또 하나는 봄철 60% 정도의 사망 요인이 되고 있는 이런 졸음과 전방주시 태만이 문제이기 때문에 네. 한국도로공사는 맞춤형 교통사고 예방 대책과 또 법규 위반 합동 단속 외에도 화물차의 경우 사망자가 48.5%라는 이런 점을 부각시키는 예방 대책 세미나를 했습니다. 네, 이러한 내용들 하나하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그 최근에 낮 기온이 많이 오르면서 한낮에는 완연한 봄 기온을 느낄 수가 있는데요. 네. 그래도 아직까지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고 있는 만큼 빙판길로 인한 위험 완전히 안심할 수는 없겠죠. 네, 그렇습니다. 아직은 전반적으로 밤낮 기온이 격차도 크지만요. 또 고지대 산악도로가 많은 지역이나 또 고공에서 산악과 산악을 터널로 연결해주는 이런 고가도로에서는요. 봄비가 한순간 슬러시나 살얼음으로 변할 수 있는 소지가 큽니다. 네. 따라서 조금 더 소프트한 고무 소재로 만든 이런 겨울 전용 윈터 타이어를 지금은 사용해야 할 것 같고요. 네. 물론 북극의 찬 공기가 갇히고 시베리아 고기압이 약화되면서 차가운 북서풍이 따뜻한 그 남풍 기류로 이렇게 바뀐 만큼 네. 금방 영상 기온이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때문에 열에 취약한 이런 겨울 타이어 특성을 살리기 위해서는요. 상온 7도 정도에서는 바꿔주는 게 좋습니다. 네, 타이어 교체 시기도 좀 꼼꼼하게 살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네. 아무래도 이맘때도 농번기 때마다 사실 그 경운기나 트랙터 등과 관련된 사고도 심심찮게 발생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네, 농번기 때마다 경운기와 트랙터 등의 교통사고와 또 단독 안전사고가 많아서 항시 각별한 주의를 요청하고 있는데요. 네. 농업진흥청에 따르면 전체 농업인들의 191만여 명 가운데 59%가 이 농기계를 사용하면서 10만 7천 명 정도가 매년 사고를 당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네. 최근 5년간 6,900여 건의 사고로 6,400여 명이 숨지거나 다쳤다고 합니다. 네. 계절로 보게 된다면 3월에 570명 정도, 4월에 773명에서 960건으로 늘어나는 것은 바로 5월인데요. 네. 이때는 60명이 숨졌습니다. 근데 추석인 10월에는요. 발생 건수는 오히려 834건으로 이렇게 낮았지만요. 사망자 수는 79명이라는 그런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더 많이 늘었네요. 네. 특히 50%나 되는 경운기의 사고 비율 대부분요. 전도하거나 추락 비중이 무려 74%에 이릅니다. 네. 자, 이와 함께 또 봄철하면 졸음 사고에 대한 대비 정말 철저하게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고속도로 이용과 교통사고가 급증되는 3월과 5월 나들이 철의 그 주 사망 원인 약 60% 정도가 졸음과 전방주시 태만으로 이렇게 밝혀졌습니다. 네. 올해는 봄철 졸음운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알람 순찰 강화 등 이런 맞춤형 대책 추진과 함께 주기적으로 사이렌을 울리는 알람 순찰을 병행 추진에 들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경찰 합동으로 졸음이 이제 몰려오는 이런 취약 시각대인 15시에서 18시 사이와 또 21시에서 2길 06시 사이에 사이렌을 울리면서 순찰하는 방법으로 졸음도 깨우고 네. 또 경각심도 주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뿐만 아니라 현재 정기 운행 중인 안전순찰차 114대 외에도요. 64대를 더 추가해서 졸음운전과 과속동 이런 안전 예방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고 합니다. 네. 졸음운전의 위험성 모두가 잘 알고 계시겠지만 그래도 한 번 더 좀 짚어주시죠. 네. 지난해 고속도로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전년보다 51명이 줄어든 176명으로 1975년 이후 처음 100명대가 됐습니다. 네. 하지만 시속 100km의 속도의 주행은요. 초당 28m를 이동하는 만큼요. 4초만 깜빡해도 100m 이상을 운전자 없이 달리는 것과 같습니다. 네. 이 경우 충분한 안전거리와 직진을 유지했다고 해도
앞차들을 추돌하게 되는 상황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755명이 숨진 3월과 5월 사고 원인의 졸음과 주시 태만 때문에 468명이 숨졌다는 이런 발표도 있습니다. 네. 또 이와 함께 야간에는 아무래도 좀 단조로운 도로 운전과 불빛도 또 다른 사고의 원인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통상 그 출발 후 10분 정도가 경과되면 운전자 대부분은 이제 긴장감과 또 감각 기능이 좀 느슨해진다고 하는데요. 네. 주변 변화 없이 무료함이 졸음을 부르고 있는 만큼요. 참지 말고 즉시 이런 상황에서는 휴식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럼요. 게다가 또 앞차 후미등만 쫓아가게 되는 야간 운행에는요. 춤춘 듯하게 보이는 후미등의 불빛과 차폭 등에 취해서 멍 때림 현상으로 거리 감각까지도 무뎌질 수 있습니다. 네. 결국 주의 테마는 돌발 상황에 대처를 할 수 없고 제동도 못한 상태로 추돌이나 충돌하는 이런 치명적 위험 요인이 됩니다. 네. 때문에 차량 내부를 자주 환기시켜주고 한두 시간마다 10분 정도 쉬어서 이런 위험에 빠져들지 않는 게 가장 좋겠습니다. 그래요. 휴게소와 졸음 쉼터를 적절하게 잘 활용하시길 바라고요. 네. 최근에는 정부와 유관기관 전문가들이 모여서 고속도로 사망 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화물차 사고를 줄이기 위한 다양한 대책들을 논의했다고요. 맞습니다. 최근 5년간 고속도로 교통사고 사망자 중 화물차 관련 사망자가 48.5%가 됐다고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네. 정부와 유관기관 전문가들이 모였습니다. 고속도로 사망사고 절반인 화물차 사고를 줄이자는 이런 다각적인 예방 대책을 제시하고 또 협업을 강조했는데요. 화물차 사고 원인에 대한 다각적인 분석을 통해 보다 실효성 있는 예방 대책과 또 기관 간의 협력 방안 도출을 위해 마련된 이번 세미나에서는요. 화물차 공제조, 즉 그 현장 처리 전문가들의 목소리를 듣는 시간도 함께 가졌습니다. 네, 이 자리에서는 어떠한 해결책들이 나왔습니까? 일단 주최 측 주장은요. 전체 교통량의 27%밖에 안 되는 화물차 사고가 48.5%라는 사망자를 발생한다는 건 심각하다. 이런 데는 이제 통감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523명의 사망자 수 역시 전체 고속도로 사망자 비중까지도 매년 증가시킨다는 심각성도 강조를 했고요. 네. 좀 달라진 점은요. 규제와 단속, 도로의 시설과 보안, 또 교육 홍보를 비롯한 화물 낙하 사고 예방을 위한 폐쇄형 적재함 설치에 대한 논의였는데요. 네. 규제와 단속 분야는 차량 안전장치를 해체한 차량과 또 적재 불량 등에 대한 단속 강화, 그리고 상습 법규 위반 차량에 대한 심화 통행료 할인을 제한하는 제도 정도로 이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네. 물론 수년간 반복되고 있는 차로 이탈 방지 장치를 비롯한 디지털 운행 기록계인 DTG와의 연계로 운전자의 휴게제도 확인 방안도 제안이 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교통뉴스는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경배 교통전문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